네, 안녕하십니까. 어, 12월 11일 아침입니다. 연준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파월 의장 지금 기자회견 하는데 뭐 매일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특별하게 달라진 거는 없다.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은 뭐 지표 따라 간다고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오늘 특이사항 하나는 12월 11일 오늘부터 연준이 채권 시장에 단기물 위주로 해서 450억 달러 정도 매수하겠다고 이제 양적 그 긴축을 끝내는 거죠. 끝내고 이건 시장에서 분명히 좋은 쪽으로 받아들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예견돼 있는 거라서 크게 영향이 없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용은 불안하고 물가도 불안하다. 그래서 물가가 좀 떨어졌는데 이제 2.9를 봤는데 PC가 2.8로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안도감을 갖는 거고, 또 고용은 생각보다 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게 됐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당초 예상했던 스탠스 범위 안에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금리는 0.81%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4.155 수준이니까 결코 뭐 이렇게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그런 정도고요. 내년도 전망을 한 번 정도 인하하는 걸로 해서 시장은 예를 들어 뭐 도이치뱅크는 내년도 S&P 8,000 얘기하면서 3번 내릴 거라고 얘기도 했죠. 그래서 이건 또 내년에 가봐야 아는 거라서 그분들 그냥 단기 이벤트 하나 끝났다. 뭐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건 없었다. 시장은 그 이후에 조금 오르고 있는데 불확실성 하나가 없어졌다. 이렇게 시장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객님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금리 이야기, 그다음 내년도 미국 지수 얘기, 뭐 이런 말씀 그냥 이렇게 한번 체크하고 가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고요. 오늘 밤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미 연준이 열리죠. 연준이 열려서 이제 금리 결정이 있을 것 같은데 금리 25bp 인하할 확률이 9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내일 아마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내일 아마 새벽에 이제 새벽 4시쯤에 금리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자회견 하죠. 그죠? 연준 의장 기자회견하고 그때 사이에 또 이제 주가가 단기 주가들이 막 부다닥 올랐다 내렸다 그래요. 모르긴 해도 내일 금리는 인하될 것 같고 그 대신에 기자회견의 톤은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톤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것도 시장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시적으로는 이제 좀 출렁임이 내일 새벽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현재 파월 의장은 금리 별로 내리고 싶어 할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지금. 그런데 최근에 나온 지표, 비록 이제 9월 연준이 셧다운 돼가지고 지표가 늦게 나왔는데 PCE 지표,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지표가 시장 컨센이 2.9인데 2.8이 나왔거든요. 그 조금은 낮게 나왔어요. 낮게 나왔고 그 다음에 고용 데이터, 고용도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고용도 안 좋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낮아지면 금리를 내려도 되는 요인이 되고 고용은 정부에서 살려야 될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질 경제죠. 연준의 파월 의장이 늘 하는 얘기가 나는 물가 잡고 고용 실업률 4.6%인가? 4.6% 자기 지켜내고 그게 자기 정책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업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지금 4.4까지 막 올라갔던가요? 올라가 있고 물가는 조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금리는 조금 내려도
되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12월은. 12월에 금리를 미국이 지금 4%인데 4%를 내리면 3.75가 되고 일본은 지금 0.5인데 0.75로 올리느냐 마느냐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2.5%인가 그러죠, 그죠? 미국하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환율 가지고 환율이 오른 걸 갖고 정부에서는 막 뭐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1,500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또 긴 역사를 놓고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금리 차이가 일본하고 미국 차이도 많이 나지만 우리랑 일본하고는 우리가 금리가 더 높고 미국보다는 우리가 금리가 많이 낮아요. 그 영향을 같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밤에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건데 내리고 난 다음에 모르긴 해도 제가 또 이거 이제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무슨 저 무당이 짝짓하는 기분인데 아마 톤은 별로 안 좋을 거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은 이제 그만 내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정부 측 인사, 정부 측의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를 많이 내리고 싶어 하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지지율이 지금 36%예요. 그러니까 금리라도 떨어뜨려야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는 생각하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그 정부 집권 세력은 금리를 내리는 걸 좋아해요. 왜 내리는 걸 좋아하느냐? 이제 내리면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자기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그죠? 우리는 금리가 떨어지면 대외에서 유입된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자꾸 가서 부동산을 뻥튀기 하니까 젊은 층들 지지율이 확 낮아지니까 우린 지금 금리를 함부로 내리지도 못하고 있고 올리자니 지금 더더욱 이제 그건 또 못할 노릇이고 지금 그래서 지금 금리 내리는 타이밍을 계속 실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또 금리 내리려고 그러니까 외환시장이 또 들썩거려가지고 1,500원 돌파하면 어떡하나 지금 막 그 걱정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또 해외 투자 많이 늘리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환율 상승의 책임을 돌리고 그러는데 국민연금이 투자를 더 늘렸죠, 그죠? 그래봐야 우리나라 대외 자산은 대외 보유 자산은 일본보다가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러면 아직도 해외로 많이 가셨대요. 하여튼 그런 사정이에요. 지금 금리가 지금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다음에 유럽은 어떠냐? 뭐 유럽도 물가가 2%대 그렇게 오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물가 안 오르는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 한 나라 중에 중국. 일본도 물가 잘 안 올라요. 두 개 나라는 이제 우리 바로 이웃에 있죠. 하나는 서해 건너, 하나는 동해 건너인데 거기는 물가가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오르면요, 그 경제 활력이 사실은 안 생기거든요. 기업들도 PPI 물가가 올라가야 공장 출고가가 PPI잖아요. 그죠?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야 기업의 매출이 느는데, 이놈의 소매 물가도 안 높아지는데 PPI가 늘 리가 있나요? 그죠?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은 그 가운데 지점 어디에 있고, 미국은 금리를 내년도에 전략가들이 내년도 S&P를 평균 한 7,500, 7,700 이렇게 봐요. 지금 S&P가 6,700, 뭐 6,800, 그 언저리 왔다 갔다 10월 말에 기록했던 고점을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뭐 요 정도 수준에서 올해가 끝나면 내년에 또 한 10%, 15%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를 들고 있는 게 오를 거냐? 시장이 10% 오를 때 우리는 더 많이 오르는 걸로 들고 가야 되겠죠. 그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에 그 전망을 7,500, 7,700, 도이치뱅크는 8,000까지 보고 있는데 도이치뱅크 8,000까지 보는 이유를 막 세 가지 정도 드러났는데 첫 번째가 AI 때문에 뭐 경제 좋아진다. 두 번째가 금리 내릴 거다고. 금리 내년도에 한 두 번, 세 번 내릴 거라고. 그래서 현재 4%인데 금리가 3.25, 25bp씩 세 번 떨어지고 나면 75bp 떨어지니까 3% 초반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내년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작년 이맘때쯤 연준이 또 열렸잖아요. 그때 점도표가요. 그 다음에 원래 2월, 4월, 뭐 7월 이렇게 세 번 내리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 안 내렸잖아요. 그죠? 금리는 봐야 된다. 근데 최근에 이번에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시장이 기준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 금리가 3%대 후반까지 일시적으로 갔다가 지금 현재 4.2%까지 올라 있어요. 왜일까요? 저는 가장 큰 게 미국의 대법원에 계류 중인 트럼프 관세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
그게 제일 중요하게 최근에 금리를 올라가게 만들고 있다. 만약에 1심, 2심에서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한 게 위헌 결정이 나면 그걸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게 이제 아마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이 공화당이 보수론자가 많은데 보수론자 대법관조차도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위헌 판결 났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금리가 JP모건이 4.3까지 하면 오를 거가 그랬거든요. 파박 위로 한번 튀어 오를 수 있겠다. 그때가 우리 금융들 미국 채권 살 절호의 찬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금리는 앞으로 내년도에 가서 얼마 내릴지 여부는 아무도 몰라요. 최근에 연준 위원장이 될 물망에 오르고 있는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해시시 뭐라 그랬냐면, 아니 왜 연준 위원장이 인터뷰해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저럴 거다 전망을 왜 얘기하냐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지표 나온 대로 할게요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비판다고 그랬거든요. 아, 어차피 내년도가 틀릴 거 왜 자꾸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내년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건가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금리는 물가 더하기 실질 성장률, 그게 명목 금리라면 미국이 금리가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AI를 잘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AI 때문에 뭐 이렇게 새로운 산업용 AI가 도입되고 또 잠수함도 이제 출발하는데 160시간 걸리던 거 팔란티에가 10분 내에 출발하게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경제 효율이 좋아져서 성장에 기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자르고 있지만 AI 때문에 잘려진 인원들이 또 더 좋은 쪽으로 가서 일하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럼 경제가 좋아지는 상태에서 물가가 막 계속 내릴까요? 안 내리지 않을까요? 경제가 한 1.5%, 2% 이렇게 성장하고 물가가 2%대 유지하면 3.5, 3.2 뭐 그 정도가 맞지 않을까요? 저는 미국 금리 여기서부터 많이 내릴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미국 경제가 평균적으로 GDP가 뭐 한 1.5에서 2.5 사이 과거처럼 꾸준히 성장하고 물가가 2%대. 지금 저 못난이 유럽도 2.2%씩은 물가가 올라요. 그거 다 외국인들 가서 관광지 가서 관광회에서 달러 풀어주고 온 돈이 그게 배경이겠지만, 그래서 물가가 2%대 오르고 경제가 2%대 성장하면 금리가 4%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많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시장이 돈값 때문에 올라간다고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경제 펀더멘탈이 저는 괜찮아 보여요. 보여요. 우리 시장이 오늘 이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4천 위에 있어요. 반도체 회사 2개 회사들의 이익이 전체 이익의 60%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오른 다음에 또 거기서 쫄딱쫄딱 몇 분 그러다가 펀더멘탈 반영해서 주가가 또 올라가고 그런 궤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금융들 진짜 좋은 주식만 투자하시기를 바래요. 특히 최근에 시장이 핫해지고 또 부동산의 자금 유입을 서울시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지 구역으로 지금 해가지고 이제 젊은 층들도 이제 연끌해서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새로 오시는 분들마다 다 또 이렇게 깊게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이거 가냐 안 가냐 이것만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시장에 버블도 끼고 또 시장에 또 잘못된 변동성도 생기고 그러는 중이거든요. 그분들 잘 가려서, 옥석을 잘 가려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 금리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 금리 떨어지는 모멘텀의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익이 늘어가는 그런 좋은 기업에 투자를 늘려야 된다, 이 생각을 저는 진짜 변함없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 밤에 있을 연준 금리 결정 어떻게 되고 향후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년도 미국 시장의 지수 전망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짧게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